보령에서 LG의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책 보는 여자 자이언트 최나겸입니다. 8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건강 강의가 오늘이 금세 마지막이 돼버렸네요.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참 따뜻한 봄날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하이리빙 사업하기 이전에 윤선생 영어 교실이라는 곳에서 아이들 영어 지도를 하면서 이 사업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할 그 소화기계 장 건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저의 삶에 있었어요. 애들 가리키다가 보면 사교육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거의 굶고 9시, 10시 정도에 끝나서 이렇게 밥을 먹는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잖아도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못 되었던 사람이 점점 더 위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거의 속쓰림을 달고 살았고, 변비 고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면서 이렇게 내 건강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계속 저를 마루타 삼아서, 왜냐면 제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변비 하나 제대로 하루에 한 번 소통하는 것이 10년이 걸리는 걸 보면서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뭘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뭐 영양소 하나 먹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쉰다고 그래서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무언가 나쁜 걸 먹었다고 그래서 금방 나빠지는 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소화기계 건강에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어딘가가 불편하고 막 그럴 텐데 하나의 희망적인 건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하나하나씩 내 삶을 바꿔나가면 세포는 한 2.5년에서 3년마다 새롭게 재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건강이 나중에 여러분들 삶을 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칙 중에 인과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곧 나이다라는 거죠. 먹는 것이 지금 현재 내 몸매를 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왜 이렇게 나 살이 안 빠지지? 이거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무얼 먹고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를 하면 결과도 좋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 두 분은 같은 나이인데 한 분은 이렇게 됐고 한 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걸 만든 건 누구일까요?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든 삶에 있어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성공이나 여러 가지 행복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몫이다라는 거. 건강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거 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 곧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배가 아파. 라고 하는 게 가끔 있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배가 아파. 이거는 무언가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성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 곧 피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소화기계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배가 나 변비가 있어 그러면 꼭 장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야 식이섬유 먹어야 돼, 물 많이 먹어야 돼, 유산균 먹어볼까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입에서 먹는 내 저작 적용부터 시작돼서 항문까지 이르는 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고요. 소화기계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이고 오장육부가 혈액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입에서 들어가서 위,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그 음식물들이 피가 만들어져서 오장, 간, 신, 비폐, 신으로 들어가고 육부, 담소, 위, 대, 방, 3초까지 그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다니는 길과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은 다른데 그 첫 번째 피의 원료가 되는 게 어디냐면 소화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화기계는 정말로 우리 인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고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한 증상을 이 소화기계로부터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은 이 40분이나 50분 강의로 소화기계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저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내가 먹는 것이 피가 된다. 그래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화기계가 그것을 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남들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늘상 하게 되죠. 근데 저희들도 공부하기 전에는 정확히 위가 어디 있는지, 소장이 어디 있는지, 맹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배가 아파, 너 왼쪽이 아파, 오른쪽이 아파? 맹장인가 아닌가? 라고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장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여자로 말하면 유방 바로 아랫부분 왼쪽에 위가 이렇게 있고요. 소장은 위 바로 밑에 아주 그 꼬불꼬불한 그러니까 그 배꼽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장은 오른쪽으로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상행으로 가로질러 갔다가 밑으로 하행으로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디귿자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왼쪽 아랫배 부분에 S자 결장으로 이어져서 뒷부분 직장 항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배가 아파, 허리가 아파, 나 어디가 아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배꼽 윗부분이 아파요. 그런데 내 맹장이 아닐까?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9등분으로. 그래서 내 가슴 바로 밑에가 아픈 것은 위 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은 이 소장 부분이고 배꼽 아래 부분은 항문이나 직장이나 여자들로 따지면 생식기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아파. 왼쪽으로 위쪽이 아프면 위궤양 12지장이고 췌장염이고 그 가운데 부분은 뒤쪽에 이 바로 연결되는 선이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결석이나 낭선 질환, 이런 변비 이런 거. 하복부가 아파. 왼쪽 하복부. 이거는 개실 질환이나 골반통이 있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있을 때도 이 하복부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타구니 통증이 이 하복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장요근하고 근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진짜 아픈 건지 장요근 때문에 내 통증이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엑스레이상으로 가스가 많이 안 차거나 뭐 용종이나 개실이 만약에 없는데 계속 내가 하복부 통증이 있다면 근육에 그 문제로 수축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위쪽은 담석 위궤양 췌장염증이 있을 때 위쪽이 아프고 가운데 부분은 똑같이 신장입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그 뒷부분으로 가면 거기에 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과 관계된 부분은 이 옆구리 쪽이 많이 아픕니다. 오른쪽 옆구리. 그리고 맨 아래쪽, 그러니까 맹장염이나 변비, 골반 통증, 이런 똑같이 사타구니가 똑같이 있죠, 양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그렇게 아프게 되면 그런 통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증을 알게 되면 일단 내가 병원을 가거나 내가 건강식품이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 때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요 부분은 내가 내과를 가야 되겠다. 정형외과를 가야 되겠다. 어디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몸을 정확히 위치를 알고 통증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분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곳이 위입니다. 위 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혈관은 단일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위 벽은 4개의 층. 그러니까 위가 가운데 위 주머니가 있고 가에 있는 걸 위벽이라고 하는데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근육 운동을, 연동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곤죽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맷돌에 이렇게 막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 근육층이 음식물을 쪼물딱거리는데 이때 나오는 위액이 있어요. 위액은 위산과 소화효소와 점액질을 다 통틀어서 위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액이 분비되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참요소를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잘 몰랐죠. 소화효소 껌도 분해되는 소화효소를 먹었는데 왜 안 될까? 그거는 이제 위산이 그분이 부족하거나 위산이 과다되는 경우, 특히 이제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위산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먹거나 바이러스가 된 것을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럴 때 이 강한 pH 2 정도 되는 위산이 우리의 음식물을 살균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소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소장의 균을 아주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위산은 과연 뭘로 만들어졌을까? NaCl, 소금과 H2O, 물, CO2, 이산화탄소. 자, 물과 이산화탄소, 소금, 우리 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를 가스 교환할 때 당연히 생성되는 거고 H2O는 우리 몸 안에 체액이라는 명칭으로 있죠. 항상 물이 우리 몸의 70% 정도니까. 자, 소금이 내가 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저염식을 하라고 정말 말을 해주죠.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조차 저염식을 할 경우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은 소금이 있어야만 이 물과 함께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체액이 부족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할 경우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적정한 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위산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나중에 대장에 가서 변에서 수분을 빼내는데 우리 혈액은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로부터 계속 빼내와요. 칼슘도 혈액의 1%를 맞추기 위해서 뼈나 이에서 나중에 폐경 이후에 다 빼내가지고 사람들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듯이 혈액의 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음식물에서 다 뺍니다. 그래서 변비가 이루어지는 건데 왜 변비가 생겼을 때 물 많이 먹어? 왜 물 안 먹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이분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체액이 부족하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위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 물, 이산화탄소가 결합돼서 위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소금은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 너무 싱겁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식사 중간에 저희 또 이제 짠맛이 힘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소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소화가 안 될 때 새우젓을 드시잖아요. 새우젓에 있는 효소가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그 짠맛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새우젓을 염증이 많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발효식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찝찝하게 해서 소금물을 좀 자주자주, 내가 만약에 소화가 좀 덜 되신다 하면 그렇게 소금물을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강한 강산인 pH 2인 위산이 만들어질 때 우리 위벽이 혹시 녹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뮤신하고 중탄산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위산이 강산이지만 위벽은 pH 7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뮤신과 중탄산염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위기능이 떨어져서 이것이 pH 7로 바뀌지 못한다거나 상처가 났어요. 위벽이. 그렇다면 위산이 내 상처난 벽을 공격하게 되고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위벽이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막 쓰라림 이런 증상들이 이제 위산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위벽이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가 이렇게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완전 소화가 아니고 이제 가안으로 소화를 해요. 약간의 완전 소화 안 된 상태로 소화를 하게 돼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영역을 소장이라고 하고 그림에 보듯이 십이지장은 위 바로 아랫부분, 그 관략근 바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십이지장이 하는 역할은 위에서 먹은 음식물을 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게 갈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십이지장은 손가락 12마디를 합친 길이라고 해서 손가락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12개를 합친 마디니까 약 요 정도쯤 되겠죠? 그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음식물이 이제 위에서 막 들어와서 내가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테니까 담즙을 얼른 줘. 췌장에서 인슐린을 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촥촥 나오게 돼요. 나와서 그 유문 관략근을 이렇게 열어서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똑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관을 통해서 쓸개즙에 모여서 촥 줘야 맞는데 담낭이 제거됐거나 간이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간이 제 역할을 못해요. 지방간이 많다거나. 그렇게 되면 담즙이 제대로 잘 분비가 안 되겠고 그리고 분비된다 할지라도 질이 좀 낮은 담즙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서 뭐 담낭이 없어도 담관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담즙산을 가지고 있는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은 지방질 소화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방질은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분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 대사 기능을 평상시에 좋게 해줘야만 소화액이 십이지장으로 잘 분비가 되는 거고요. 인슐린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액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이제 저항성이 생겨서 나 일 못하겠어 라고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많이 깨져서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둥둥둥둥 혈액 안을 떠돌아다닙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오줌으로 나오는 것이 당뇨죠. 이렇게 자꾸 이런 상황이 되면 소화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이 십이지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십이지장에서 넘어온 그 곱게 갈린 그 음식물들이 공장이라는 곳에서 대부분 영양소가 흡수가 됩니다. 소장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는 누구나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영양소가 많이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 우리 몸은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림프관이 내 몸에 독소 배출도 하지만 림프관은 소장에서 지방 흡수를 하게 되고 모세혈관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다 흡수하게 되면 피가 너무 탁해지기 때문에 림프관에서 지방 흡수를 담당을 하는 거죠.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그 영양소를 쭉쭉쭉쭉 빨아들이죠. 그리고 그 영양소들을 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회장은 장간신호라고 그래서 담즙을 아까 담즙을 12지장에서 쭉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회장에까지 오면 이 담즙을 대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담즙을 다시 간으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죠. 왜 신장에서도 우리가 나쁜 피, 좋은 피 다 걸러서 다시 피를 재흡수하듯이 이 담즙도 다시 회장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면역세포를 아주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이 면역의 80%를 좌우해.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해 라고 하는 건 이 회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면역을 주관하기보다 다른 일을 주관하고요. 이 소장에서 면역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 소장은 남은 영양소와 비타민 B12를 흡수시키고 대장으로 내용물을 최종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비타민 B12, 내가 만약에 음식물에서 소간을 먹거나 어떤 피를 만들어내는 좋은 영양소를 먹게 됐어요. 깻잎을 먹게 됐거나 그렇게 되면 쭉 끌고 와서 이 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돼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혈액을 아주 질 높은 혈액으로 만들게 되죠. 만약에 B12가 여기에서 흡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빈혈이 사라지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비타민 B12가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먹는 것을 아주 최고의 나는 영양관리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뭘 먹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올바르게 소장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100%의 영양이 100% 흡수되면 최고로 좋고 어린아이들은 그러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자꾸 노화가 일어나고 늙게 되면 장 근육도 상당히 두꺼웠던 게 얇아지게 되고 장 그 점막 벽 부분이 얇아지게 되고 방어력이 떨어져서 구멍도 뚫어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내가 좋은 것만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소장이나 십이지장이나 위의 역할을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내가 조금 그 건강식품이나 양질의 식품을 덜 먹어도 흡수를 잘 시키게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육모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개 소장 내시경을 통해서 본 이 소장 내부는 이렇게 살처럼 막 이렇게 무슨 무록처럼 육모가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죠. 여기 암죽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암죽관은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많죠. 왜 우리가 라파사공이 그 모세혈관을 이해할 때 라파사공이 이야기할 때 모세혈관이 폐에 가득 있고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혈관이 자꾸 막히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이래서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파사공이는 반드시 우리가 배에다가 써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가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그 모세혈관이 막혀 있으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머리, 폐, 장, 심장 이런 부분은 골고루 라파사공이를 써서 모세혈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장 내에서는 영양소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세균이 과증식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맹판이라는 곳에서 회장이 끝나는 맹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된 그 오른쪽 부분에 회맹판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판막이라는 거는 역류를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 정맥 판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막이 딱 막을 치고 있다가 혈액이 흐를 때 올라갔다가 혈액이 하면 다시 막히고 이런 판막인데 회맹판도 마찬가지. 대장의 세균은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세균 숫자는 뭐 천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세균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 변기를 닫고 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변기 그 뚜껑을 닫지 않으면 그 세균들이 다 천장이나 칫솔이나 수건에 다 묻는다는 얘기예요. 막 다 날아다녀가지고 그만큼 세균이 많은데 그 장내 세균이 소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회맹판이 역할을 판막이 부실해지면 그 대장의 세균이 역으로 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장은 세균이 많아야 되는 곳이 아니고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육모가 많이 발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이 과증식하다 보면 소장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복부 팽만감이 일어난다던가 가스, 복통, 만성 피로 이거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큰 덩어리가 이제 적으로 우리 소장이 아까 면역 체계를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적으로 생각해서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질환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소장입니다. 영양소 흡수가 안 되게 되고 설사나 변비가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대장에서 일어나는 이상 반응들이 소장에 세균이 유입되면서 소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얼마나 흡수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먹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장을 살려내는 소장이 잘 육모가 자라날 수 있는 핵산을 먹어줘야 되는데 핵산이 뭐야 미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핵산은 우리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핵산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장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설사나 변비가 자주 나타난다면 요걸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대장으로 넘어갈게요.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이 이제 맹장을 통해서 오른쪽 맹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가로 질러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소장에서는 영양소만 흡수하고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그리고 전해질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을 내 혈액량의 퍼센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대장에서 음식물에서 쭉쭉 빼내갑니다. 그러면 내 몸에 수분이 적거나 체액이 적으면 많이 빼가겠죠? 그럼 이제 변이 단단해지는 변비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소장의 균총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대장에 균 밸런스가 안 맞으면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쫙 청소부처럼 내보내게 됩니다. 변을. 그게 이제 설사죠. 둘 다 좋지 않은 거죠. 대장은 그런 판단을 하는 곳이 대장입니다. 대장은 세균이 발효되는 곳이고요. 장내 세균이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유익한 유익균을 많이 증식을 하는 것이 대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어야 돼. 프리바이오틱스 좋아. 이걸 요즘 막 많은 홈쇼핑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하이리뮤에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익균을 직접 섭취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나 된장, 고추장 그 발효된 식품을 그냥 먹는 거. 그게 프로바이오틱스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 그러니까 양파나 마늘이나 어떤 우리 건강에 좋은 버섯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균을 만들어내는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가 되는 걸 프리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명칭으로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나 프로나 우리 장의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해주는 둘 다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은요,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경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 있어요. 정말로 오늘 대장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신경 시스템입니다. 장신경계, 척수신경계, 자율신경계를 지배를 하는데 장신경계는 대장이 자체적으로 장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 한쪽이 문제가 생긴 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뇌신경까지 전달을 안 하고 장신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한 부분은 장이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김밥이 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은 어떻게 하냐면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김밥 상한 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뇌에서 안 된다. 빨리 얘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토사광란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러니까 토사광란이나 설사나 이 구토가 나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좋은 신호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도라지라고 잘못 알고 뭘 먹었어요.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비슷한 걸 먹었는데 그날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독성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복통이 시작되고 위로 토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만약에 소화기계 암이 걸리면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라는 거를 아주 느낀 날이었는데 거의 실신 상태여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르는 거죠. 갔더니 제가 무언가를 잘못 먹은 거예요. 도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걸 다 했죠. 다 하고 그 여파가 엄청 오래 갔거든요. 왜냐면 독성이 제 몸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독하느라고 엄청 시간이 걸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뇌에서는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내 신호를 계속 몸에서 주는 거예요. 뇌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주인님. 일만 하지 말고 저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더 안 좋은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걸 주관하는 것이 이 척수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장내 미생물, 저희가 메타액티브를 먹어서 변이 하루 만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증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주 빠르게 좋아졌어요. 이런 거는 이 장내 미생물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이 세포의 상태를 미생물의 그 총을 늘렸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게 된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가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고 도파민도 아주 행복 호르몬이죠. 가바는 편안한 물질인데요. 이 신경계를 통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속이 불편해요. 설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행복하신가요? 아니죠. 근데 내가 행복해. 그럼 속이 너무 편하네요. 그 두 개는 늘 함께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신경계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 수는 없지만 둘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간 뭐 정신적으로 불쾌감이 들거나 우울하거나 하시다면 내 속은 편안한지 살펴보시고 내가 속이 불편하면 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미주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율신경은 12개가 있어요. 12개 중에 10번째가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주신경은 장에서 시작해서 이 폐, 간으로 통해서 목을 통해서 이 뇌로 올라가는 아주 미세한 신경입니다. 근데 이 신경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에 놓이게 되면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장에서 빌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장이 하는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막 쫓아온다거나 자동차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돼. 모든 거 올스톱해. 나를 빨리 에너지를 다 줘.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뇌로 다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할 때 쓰는 에너지도 아끼게 되고 점액질도 덜 생산하게 되고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다 막습니다. 소장의 기능도 다 막아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화계가 완전히 올스톱 멈추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선상에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맨날 화나고, 맨날 힘들고, 맨날 막 우울하고, 맨날 막 급한 일로 힘들어. 뭘 급하게 매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우리 몸은 밸런스가 여기서 깨지게 돼요. 이게 가끔씩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만성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이 완전히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스트레스와 아주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 혈액들이 혈액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입자가 큰 밀가루, 글루텐이나 카제인, 독소라든지 음식물 입자도 분해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 병원균 같은 것들이 그냥 쑥 혈액 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장은 결합 조직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튼튼한 사람도 있고 조직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피부가 약한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도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근데 만약에 내가 결합 조직이 약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이 장누수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 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내가 지금 아픈 증상들이 거의 소화기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점막 조직이 다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화가 일어나면 또 이게 다 흐물흐물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약물 남용 때문에 그렇고 장내 세균이, 유해균이 많았을 때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그러면 이제 다 벌어지게 돼서 비염이나 불안, 우울, 무좀,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용종, 여드름, 아토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독소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간, 심, 비폐, 신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로 돼버리는 것이 이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을 정말로 잘 내가 만약에 약하다면 좀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천해줘야 되겠죠. 소화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배가 아파요, 속 쓰려요, 설사, 변비, 식욕 부진, 트림 구토, 혈변, 체중 감소. 내가 식욕이 좋은 건 참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먹고 싶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나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환자들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답니다. 내가 식탐이 있는 건 내 조절하면 되는데 식욕부진이 있는 거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의 오장육부가 균형이 잡아져야 식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맛있는 거 잘 드세요. 대신 가끔 드시고 평상시에는 이제 좋은 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으로 변하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유궤양, 헬리코박터 파이로균도 우리 몸에 항상 있지만 위나 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균이 너무 그 균총이 깨지고 약해졌을 때 헬리코박터 파이로균이 더 많이 성행을 더 많이 증식을 하는 거죠. 장염, 선종, 용종, 계실염, 궤양성 대장염 다, 직장염증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왼쪽에 나타난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기에서 해결을 해 나가셔야만 좋다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긴장선이 많으면 그리고 식습관을 이런 식품을 너무 자주 드실 경우 또 많이 드실 경우 문제가 되는 거고 운동이 부족할 때
그리고 틀어진 자세인데요. 내 자세가 틀어지면 안에 있는 소화기계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어진 자세 정말 중요하고 허약한 체질이 허약하신 분들은 소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기력이 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운이 돌아야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을 말씀드려보면, 자, 그래서 여지껏 말했어요. 아,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 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면 될까? 전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변비만 없애고 이게 아니고, 이 고른 영양소, 그리고 긴장을 덜 하고, 항상 따뜻하게 소화기계를 관리하고, 과로하지 않는 거. 과로하게 되면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조차 그래요. 바빠요. 스트레스 조절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관리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겠다고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소화기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계의 솔루션은 음식물이 적체되지 않게 완전히 분해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완전 분해가 안 되면 흐물어진 그 소화기계 그 벽을 타고 다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으로 유입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 주변 위벽 같은데 담적이라고 해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천천히 하고 소식하고 절대로 저녁 늦게 먹지 않게. 만약에 저녁 늦게 먹는 상황이 생기면 이거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참요소 같은 걸 많이 드셔서 얼른 소화를 완전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요소나 헬스비 아연, 이 효소 종류가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위너지는 위벽을 아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요걸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장 그러면 스트레스 이렇게 인식하셔도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은 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운동도 하지도 않고 모세혈관이 다 수축돼 있고 모세혈관 기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조절 훈련을 하셔야 되고 긴장 유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신경계를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스 정말 조심하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하셔야 자기가 스스로 연동운동을 하게 돼요. 연동운동을 앓고 장 무력증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연동운동을 하지 않고 변비약이나 여러 가지 그 빠르게 변을 내보내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장이 그냥 멍청하게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동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인님은 나의 변을 다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약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장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장이 다 굳어져 있죠. 그 변을 내보내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연동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소화기계를 항상 이런 온열 도구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특히 이 불가마를 생활화 해주시면 좋습니다. 배에다가 주무실 때는 나파, 그다음에 주무시지 않을 때는 불가마를 앞뒤로 항상 사용을 해주시면 이 연동운동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은 생식을 일생식을 하시면 양질의 좋은 영양소를 드실 수 있고 아까 소장의 육모를 잘 자라게 하는 성분이 헥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헥산은 저희 스피루리나하고 헬스비 아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신다거나 소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뭔가를 먹어도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할 때는 스피와 아연을 정말로 꾸준하게 드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헥산 성분이 소장의 기능을 잘 살려줄 거고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너무나 중요하게 다 알고 있죠. 미생물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꾸 넣어줬을 때 우리 환경이 좋게 변하는 거고요. 정말로 식이섬유 여기 보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서 보험료를 우리가 늘상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전적인 걸 해결해야 돼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저도 보험을 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는 정말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루 하나, 하루 두 개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은 건강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의 양은 25g 정도인데 우리 성인들 김치나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이섬유의 양은 약 10g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15g의 식이섬유는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작죠. 한 5g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섬유를 우리가 유산균과 함께 생활화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원기 회복입니다. 심폐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전혀 소화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돌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원기가 떨어져서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꾸 어르신들이 그래서 소화제를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심폐기능을 자꾸자꾸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기가 회복이 되고 충분한 잠은 자기만의 회복 시간이 있어요. 나는 5시간을 자면 충분히 회복을 해. 나는 6시간, 8시간은 자야 내 몸이 회복이 돼. 그렇다면 자기만의 회복 시간을 아셔서 내가 8시간을 자야 회복이 돼 하면 8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데 남들 따라한다고 저분은 4시간 자고 막 새벽형 인간으로 뭘 한대라고 해서 내가 에너지가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쫓아하다가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기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8시간 잤던 거 7시간 돼도 회복되고요. 5시간 돼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에너지 기운을 높이는 걸로 회복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자꾸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데 도움 드릴 수 있는 하이리빙의 건강식품으로는 종합 비타민, 지농삼, 그다음에 녹용이 들어있는 맨주골드, 침향. 특히 이제 침향은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전에 드시면 충분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 회복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자세 교정입니다.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은 척추신경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의 아까 틀어진 장부도 자꾸 다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지금 척추를 한번 펴보시죠. 이렇게 하고 있으시다면 척추를 일부러라도 자꾸 피시고 거북목이 되지 않게끔 목을 뒤로 하셔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내 몸을 항상 균형을 잡아주시는데 이 지압 슈즈를 신고 자꾸자꾸 걷고 자세 교정을 잡으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자세가 교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파동 에너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많은 에너지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배꼽은 우리 소중한 장부가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렇게 9개에 걸쳐서 나누어 보면 저기에다가 뭘 붙이시냐면 웨이법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통증이 있는 부분에 붙여주셔도 좋고요. 내가 통변이 안 된다면 배꼽 사각 부분으로 웨이법을 항상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뒷부분이 많이 나오신 분이 계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뒷부분이 많이 나오신 분은 대추혈의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추혈에 웨이버 붙이면 대추혈은 많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지만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혈이 대추혈입니다. 그래서 장은 자율신경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 대추혈에다가 웨이버를 붙여주면서 우리 베르체 목걸이를 해서 이 뇌순환이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저거는 운동요법이나 저거를 깨부시는 요법을 통해서 저걸 없애주셔야 됩니다. 저거는 쉽게 없애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게 저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으면 심장으로 오는 근육을 잡아당겨서 나중에
심장병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저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 근육을 만약에 저렇게 되셨다면 얼른 조처를 취하시면 좋습니다. 순환에 아주 방해가 되는 근육의 모습이 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를 우리가 웨이브업이나 크리올로지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모르게 소화기가 편안해져서 우리가 좀 편안해진다. 그러면 내 신경계도 좋아지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여지껏 이렇게 저희들이 8주간에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론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건강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언가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짧은 강의 속에서 나는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소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따뜻하게 해봐야 되겠다. 자세 교정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